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성간호학 강의를 맡게 된 오정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성간호학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보시면 항상 공통으로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뭐죠? 임신, 분만, 산욕기, 갱년기죠. 이게 모성간호학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성간호학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 앉아있는 학생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그래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좀 알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미혼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려고 하면 더 어렵고요. 특히 우리 남학생들한테는 이 모성간호학이 다른 과목보다 절대적으로 어렵다고들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생식기계 부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인데요. 굉장히 저는 모성간호학 공부는 재밌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원서 공부는 잘 안 했거든요. 한국판 책으로 했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거는 아닌데 너무 재밌어서 스스로 원서 사가지고 원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봐도 참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때는 참 기억에 많이 남았던 과목이 모성간호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성간호학 정리를 좀 잘 해놓은 의외로 모성간호학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 기전만 잘 알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 정리를 좀 잘 해놓으면은 결혼하면서 느끼는 삶의 변화, 그죠? 임신, 분만, 출산, 산욕기, 갱년기, 그다음 폐경, 그 다음에 생식기의 갱년기 여성 간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생식기 건강 문제까지 섭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 인생에서 그쵸 겪어야 되는 과정들을 쉽게 경험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국시 이야기를 해보면 국시에서 모성간호학 문제는 역시 35문항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자, 목차에서 시험 출제 빈도수를 대략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각각의 챕터에서 다 골고루 나오고 있죠. 세 문제, 네 문제. 그렇죠? 그런데 고이연보다는 정상적인 기전이 더 문제 빈도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게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고위험은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의 건강 문제가 7문제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각각의 질환에서 하나씩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생식기계 질환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종양간호 종양의 문제, 감염의 문제, 성전파성 질환, 자궁내막 질환 그 중에 상당 한 개씩만 나와도 7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겁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모성간호학은요. 여러분들 강의 유인물 받으셨죠? 그렇죠? 유인물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림이라든가 해부학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해야지만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된 다음에 암기가 도모가 돼야 되는 과목이에요. 생각보다 유인물이 많으니까 수업 시간 전에 강의 유인물들을 챙기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성간호학은 물론 모성간호학에서 주로 많은 분들이 꽈락을 하시는 분들은 남학생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모성간호학 여학생들은 점수를 거의 잃지 않아요. 그래서 모성하고 아동은 점수를 얻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서 점수를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챕터 1 여성건강간호의 개념이죠. 그래서 특히 기본 철학에서 핵심 단어를 동그라미 한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그렇죠. 여성 중심. 근데 모성
이제 간호학이라고도 하고 여성 건강 간호학이라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엄마 혼자, 여성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성 중심으로도 하면서 가족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단어가 여성 중심, 가족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 단어고요. 자,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개념도 실제 문제가 나왔던 거죠. 여성의 일생을 통한 전 연령층의 건강관리를 제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가임기 여성뿐만 아니라 신생아, 가족이죠. 남편, 가족을 포함한 가족 동그라미, 가족 전체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성특성에서 사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폐경기까지의 가족 중심 접근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여성 건강 간호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 건강 간호의 지식체를 보면 가장 근간이 되는 지식체가 뭐다? 인간 생식이요.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성의 특성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성욕 변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목적을 보면 최근에 목적이 18년도에 문제가 나왔었죠. 자, 1번에서 동그라미 한다면 어디다? 성특징이요. 그죠? 성특징을 중심으로 생식기관 작용, 모성 역할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불편함을 간호해야 되고요. 2번에서 동그라미 한다 그러면 그렇죠. 가족 중심 접근법. 3번에서는 동그라미 하면 여성 중심 접근법이죠. 그래서 다시 1번 문항하고 비슷하게 5번 별표하세요. 자, 여성의 성특성과 관련하여 사춘기서부터 폐경기까지 여성이 가족, 사회, 문화적 맥락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족 중심, 여성 중심적 접근법으로 건강을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5번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심 접근 방법에 가족 중심, 여성 중심 간호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특히 가족 중심 간호가 17년도, 19년도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가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임산부, 가족, 신생아까지도 포함해야 되고요. 여성의 일이 아닌 가족 전체의 과업이라는 거. 그래서 가족 중심의 얘가 6번이죠. 참여분만. 가족들이 참여하는 분만, 자연분만, 모자동실이요. 여러분 모자동실이 뭐죠? 엄마랑 애기랑 같은 방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병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엄마는 산모병실에, 애기는 신생아실에. 그래서 엄마가 수유하러 신생아실에 오죠. 근데 여러분들 기업병원들 가시면은요, 거기는 모자동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실에 있는 애는 한두 명, 몇 명 없어요. 걔네들은 왜 있냐면은 분만실에서 막 델리버리 한 후에 한 4시간 정도 체온관리 제대로 하는지 파악하죠. 바이탈하면서 웜워기에 넣어서 체온 조절하는 거 보고 신체 사장하죠. 그래서 그럴 때까지만 신생아실에서 보고요. 기본 초기 케어가 다 끝나고 사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견이 되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면 그때 아기를 엄마 병실로 신생아실 간호사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신생아실 간호사는 한 명은 신생아실을 지키고 있죠. 또 어떤 신생아실에서 어떤 수유라든가 뭐 황달이라든가 어떤 다른 장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케어하는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신생아실 간호사들은요, 상과 병실을 돌아다녀요. 애들은 다 엄마 병실에 있고요. 엄마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생아실 간호사들이 산모 병실로 라운딩을 하면서 계속 애들을 체크하고요. 하루 종일 엄마가 아기를 케어하고 나서 언제 신생아실로 데려오냐? 한밤중에 데리고 옵니다. 한밤중에 데리고 엄마도 주무셔야 되니까 한밤중에 데리고 오면 나이트 간호사가 애들을 받아요. 새벽에 받아요. 그래서 새벽에 받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사할 거 나가고 그 다음에 아기 목욕 아침 나잇번 끝나고 대입번들이 목욕해서 다시 또 엄마 병실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모자동실이에요. 그래서 신생아애들이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모자동실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분만, 가정분만의 부활들이 가족 중심의 간호입니다.
다음에 여성 중심 간호죠. 이게 17년도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총체적인 존재로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그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심 간호와 여성 중심 간호가 15년도, 17년도, 15년도, 16, 17년도, 19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장의 흐름을 이해하면 되고요. 핵심 단어들만 파악하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여성 건강 간호사의 역할 발표하세요. 간호 제공자의 역할, 그 다음 옹호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연구자의 역할, 역할 모델에 있고 정치 사회적 역할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모성하게 되면 조산 역할을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제가 진호하는 학교에서는 이제 분만, 여러분 혹시 실습할 때 분만 보셨어요? 분만실 들어가서 실습하셨죠? 못 보신 분 많죠. 그죠? 대학병원에서 거의 노멀 델리버리가 없어요. 분만, 그러니까 물론 대학병원 하이리스크 환자들이 있어서, 인부들이 있어서 하이리스크들이 분만을 하게 되면 이제 분만실에서 해야 되죠. 근데 분만 건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만실 실습해도요, 분만을 못 보고 나온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실습 범위를 조산원까지 확대시켰거든요. 그래서 조산원 가가지고 분만을 직접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사에 대한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 동그라미 조산 수습을 이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 과정을 1년을 받아야 되죠. 1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격시험에 응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한 자입니다. 자, 역할 보세요. 이런 정상적인 임신부만 산육 과정에서 모성, 그 다음에 또 신생아도 케어해야 되죠. 환자 신체검진 건강력 사정, 1차 건강사업에서 예방접종, 임산부의 건강관리, 그 다음에 정상분만 개조, 산모와 영아에게 건강관리 제공한.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거는 보셔도 금방 아실 겁니다. 자,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기능, 자녀 출산 기능의 생리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애정 결속과 상호 지지, 정신적인 기능, 자녀 양육 보호 기능,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는 경제적 기능, 정서 안정 휴식의 기능, 사회 전문적인 기능, 가치 체계 형성 기능,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흐름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여성의 건강간호학의 목적에 대해서 틀린 것. 여성의 성생식, 역할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한다. 맞아요. 가족중심법을 이용해서 여성 개인뿐 아니라 전체 건강을 도모한다. 맞아요. 여성중심 접근법으로 여성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키운다라는 거죠. 임산부, 신생아 및 그 가족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 이건 틀렸죠. 왜 그래요? 임산부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모성간호학은 사춘기 이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임산부, 신생아, 가족만 포함한 거지만 여성의 일생에서 사춘기부터 폐경기까지 전 생애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4번 문항은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건강간호사는 여성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고 경험을 나눔으로써 옹호자, 지지자, 교육자, 그 다음에 건강간호 제공이죠.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맞는 문장이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여성건강간호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여성의 삶 전체를 보셔야 되죠. 여성 중심 맞고, 가족 중심 맞고, 그 다음에 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거죠. 답은 5번입니다. 여성건강간호학에서 지식체계로 가장 적절한 거. 지식체계. 뭐죠? 아까 지식체계 접근법? 인간생식과 여성의 특성, 성욕 변화죠.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여성건강간호 제공자로서 역할에 적절한 거.
몇 번이죠? 1번이죠. 신체검진, 건강력, 사정 해야 되죠. 그러면 정상분만 개조는 조산사의 역할이죠. 상과적인 질병 치료는 의사, 치료자의 역할? 의사죠. 여성건강간호 제공자 역할에 관한